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지난주 미국 시장이 일단은 다우와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스닥도 엔비디아 필두로 해서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시장도 국내 증시 중간중간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어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았던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순환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약간의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기 매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시장인데, 무난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 사실은 지난주 11일 날 이 금투세 유예 관련해서 당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국감이 끝난 이후에 당론을 말을 하겠다라는 등 지속적으로 시간 끌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금투세 유예가 저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설사 이런 게 계속 밀리더라도, 그리고 최악의 국면으로 간다 할지언정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에서 별로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코스피의 발목을 잡고 있던 삼성전자가 그나마 6만 원을 회복해 줌으로써 일단 코스피의 저점도 올려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꼴찌인 대한민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놓은 흐름이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반등과 반도체 섹터 강세 시작, 2차전지 조정 시 우리는 매수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제약바이오의 무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는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군들은 눌림에서는 계속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오늘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단기 고점 구간일 수도 있는 자리에서 회사에서 200억의 자사주 매입 공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네요. 작년에 한미반도체를 좀 보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만큼 회사에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을 계속 끌어올려주는 형국이다라는 거에 말을 좀 얹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좋은 종목을 기다려서 매수 전략으로 제약바이오는 계속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민주당 금투세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오늘 시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카페에다가 이 시황 글을 작성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글에 대해서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너무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오후에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건 앞으로 많이 줄여서 그냥 짤막하게 키워드로 하고 나머지는 유튜브에서 그냥 말로 풀어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양시장 다 상승과 하락 종목수 대등소이한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중국 증시가 장 후반에 올라오면서 상승으로 곧잘 올라왔어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인데, 사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6위까지가 사실 오늘 좀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는 밀렸는데, 그 밑에 단의 종목군들이 빠른 순환매가 상당히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 후발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서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는 이 반도체 종목이 오후장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주면서 반도체가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 증시 매우 좋은 골디락스 장세를 펼치는 흐름 속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반등해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반등 마감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현재 엔비디아 필두의 AI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가 꽉 잡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일라일리가 잘 버텨주고 AI는 팔란티아가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랜만에 국장과 커플링이 된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25년도 완판, SK하이닉스 27년까지 HBM 계약 완료, 모건 스탠리 오늘 삼성전자 HBM3 이 병목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앞으로 2, 3개월 내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6만 전자 위로 올라서 주면서 2.5% 상승을 해줬고 이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도 1%대 상승 마감을 해준 주된 배경이 되는 건데요. 반도체 섹터 많이 돌아섰는데요. 저는 오늘 PSK 홀딩스는 가지고 왔던 거는 오늘 오전에 좀 올라왔을 때 한 51,200원 대 전략 매도를 해버리고 반도체는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 그리고 유리기판 쪽 종목군들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종목군들 안에서 눌림을 보고 매매를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그 중심에서는 이슈가 항상 핵심이죠. 그래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언급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쪽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조정시 계속 봐볼 수 있습니다. 이 팩트로 보면은 좌우지간 그동안은 이런저런 호재를 붙여놔도 못 가던 이 반도체가 오늘은 좀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속적으로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이 눌려서도 다시 빠지더라도 계속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 있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격 매수보다는요, 현재에서는 종목들은 잘 필터링 해놓고 항상 눌림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하면 좋을 거고, 위에 25년도까지 완판, 27년까지 계약 등 이 모든 내용들은 회사에서 헛소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PSK 홀딩스는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고 DI도 나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저는 PSK 홀딩스를 더 선호한다 라고 보여주고요. HBM4 삼성전자는 HBM4에 집중하고 있다. SK하이닉스와 HBM4 TC 본더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유일하죠. 독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즈가 오늘 장막판에 좀 급등 마감을 했었는데요. 내일도 좀 눌렸을 때 한번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수페타시스, 사마전기 전부 다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잘 눌리면서 또 다시 볼 필요가 있고요. 추가 급등하게 되면 또 눌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유리기판은 계속 봐야 될 종목군들이고, 오늘 기사 내용 중에 이제 독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삼성전자 이번 미국에서 공개된 FST와 개발한 펠리크 투과율 94%, 엄청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FST와 개발을 했다. 수율 가격 경제 강화 기대한다. 내용들인데 보면은 기존 펠리클은 90% 이하의 낮은 투과율이었다면 이거는 94%의 투과율,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부분이 되었다 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이 많이 낮다라는 점이 좀 문제인데, 아무튼 대단한 기술을 발표했기 때문에 FST 내일 시가 이후에 예를 들어 세론이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FST는 내일 한번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좋겠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색은 없습니다. 대신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데 금투세를 가지고 뭘 그리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 싶네요. 그러나 여러분, 금투세 유예는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설사 반대여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북한의 도발, 정부의 발언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기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죠. 해지를 볼 것이냐, 해지는 단기적으로 임팩트 있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시장에 많이 빠지게 되면 그 순간에 해지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의 매수, 엄청난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때 종목군들을 많이 잡아내야 되겠죠.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지는 대로 물량 많이 늘려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증시의 이벤트성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고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캠, ABL 그리고 오늘은 GI, 한올바이오파마 등 플랫폼 전성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상승은 즐기되 이쪽은 시계열이 분명히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그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는데 시가총액 상으로 보면은 단기 고점일 수도 있죠. 단기 고점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볼 수도 있는 자리에서 회사에서 200억대 자사주 매입을 외쳤다라는 것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계속 봐야 된다. 눌림시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확인시켜준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SK바이오팜 또한 이 영업이익 매출 총 이익률이 92%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 850억대, 내년에는 벌써 1600억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렇다 할 모든 종목군들이 뭐 로얄티 들어와서 뭐 해서 버는 돈을 능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은 눌림시 매수 관점에서 봐야죠. 박스 돌파, 눌림, 매수 관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도 봐야 되고 이 자궁경부암 진단 장비 바이오다인과 노울 계속 체크해야 되며 유한양행은 단기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오스코텍에도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괜찮겠다 싶네요. 자, 테슬라발 하락이 생각처럼 크지 않습니다. 매수가 있다라는 증거로 보이는데요. 조정이 조금만 더 이어지면 좋겠다 싶고 보이지 않는 홀딩 전략이지 않나 생각되며 신규는 서서히 분할 매수를 준비하면 되겠죠. 종목은 뭐 기존에 말했던 종목군들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너무나 많습니다. 전략도 많고 대응하는 방법도 많고 수익 낼 종목도 솔직히 너무나 많아요. 요즘 시장이 여러분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종목은 매일 매매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매매는 진행하고 있고 나쁘지 않다. 뭐 그냥 그래요. 제가 매매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쁠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수익 실현해 가면서 종목군들은 매일 늘려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잠깐 보고 넘어가면요. 먼저 코스닥 지수 오늘 3거래일 음봉을 좀 보였는데 아랫꼬리 잡으면서 내일 반등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마감된 흐름이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일단 올라오니까 강하게 올라와 버리죠.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상단까지도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레버리지 ETF 하나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 선이고요. 지수는 막 폭등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폭락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설사 북한의 이슈로 지수가 빠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기준에서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요.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1차적으로 11선 저항에서 저항을 맞고 좀 마감이 되었죠.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21선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21선을 깔고 올라가게 되면 많이 가게 되면 추후에 이렇게 있는 이런 자리까지 한번 도전을 하겠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중간에 HBM3 이 대량 생산 통과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 번 정도 크게 급등을 할 텐데 그때는 이제 뭐 단기 차익 매물이 또 쏟아지겠죠. 삼성전자는 이러하고 SK 하이닉스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121선 이평선에 대한 저항이 강한데 이런 구간들이 돌파되려면은 뭐 실적이라든지 뭔가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우상향 기조로 갈 것 같고 오늘 PSK 홀딩스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저는 여기 돌파하는 이후에 오전에 5, 6%대인가 이때 이제 일단 전략 매도를 개인적으로 다 했고요. 다 하고 나머지는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좀 보고 있고 추후에 이런 종목군들을 눌리면 볼 수 있는 종목이죠.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밖에 뭐 이수페타시스도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요. 강한 종목군들 안에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삼화전기가 이때 급등하고 나서 또 지지를 받는데,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 주는지 이제부터는 좀 관심 있게 봐볼 생각입니다. 얘도 시가총액이 3,200억대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캡을 만드는 회사라 회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회사죠. 자, 그리고 한화 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즈, 최근에 보면 어떠한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월등히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사실 이날 하루 빼고 이 모든 날을 매매를 해 왔습니다. 다 수익으로 나왔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래 대금입니다,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있는 종목에 재료가 붙어 있다. 그런데 반도체 안에서 기존의 대장주가 한미 반도체였다면, 이 이후에 시장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 인더스트리얼즈가 됐구나. 왜 SK 하이닉스와 이 HBM4를 독점 개발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오전에는 잠깐 보고 매도를 하다가 아주 의미 있는 구간들이죠. 이 자리, 검은색 선을 그어놓은 이 자리가 이 종목에는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매물대인데요. 장 후반에 그런 매물대를 프로그램으로 뚫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 올라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저항을 좀 받을 것이고,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눌림으로 봐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오늘도 장 막판에 이거는 추천을 좀 해서 동시호가 전에 올라올 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좀 보는데, 내일도 아마 추천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이 외에도 DI라든지 종목군들은 있는데, 단계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122평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하기가 조금 모호하다 싶네요. 자, 그리고 JNTC 유리기판 쪽인데, 오늘 시가부터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할 수는 없었고요. SKC라든지 피롭틱스라든지 유리기판 쪽은 추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 투트랙으로 봐야 돼요. 이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가는 쪽은 유리기판 쪽이고, 현재 시장에 이 실적으로 보는 건 HBM 장비고, 이런 것들 키워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자, 2차전지 좀 볼게요. 알테오젠이 올라가서 단계 이제 시가총액 20조에 대한 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또 밀려도 그냥 쉽게 죽지는 않겠다 싶고, 리가켄바이오가 최근에 올라와서 좀 버벅거리는데요. 자사주 매입 이슈로 더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다 보유자 영역 같습니다. 조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가 재료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올라왔죠. 프로그램 붙으면서 얘도 더 가게 되면 다 보유자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올라가면은 매도도 잡아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보통 이 채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채널만큼 지금 올라와서 그 이상을 지금 바라본다 라는 거는 단기에 여기에서 쏴버리면 이 급등 슈팅 구간이라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GI노베이션도 이슈가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종목군들 순환으로 올려치기 때문에 신고가 기대감에 올라온 거죠. 한올바이오파마는 그나마 미국에서 이뮤노반트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지고, 그 영향이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좀 올라왔네요. 이뮤노반트의 시가총액이 지금 약 5조 정도 되는데, 이 시장에서는 이 회사에 대한 가치, 즉 이뮤노반트가 추후에 이걸로 돈을 벌어 들이게 되면 그 기술 이전한 부분에서 15%를 로열티로 받는데요. 그러한 기대감이 이 회사의 가치가 최소 이뮤노반트의 가치의 30%는 돼야 된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5조에 30% 이런 순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을 내일 완벽하게 돌파할지, 일단은 종가상 신고가죠. 여기서 한 번 더 슈팅할지 아니면 잡고 다시 올라갈지, 이거는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SK바이오팜
좋아요. SK 바이오팜인데 어제는 이제 두 번 정도 매매하다가 중배로 들어가서 아침에 시가의 매도를 하고 한 2.7%인가 수익으로 나오고, 저는 이 종목을 이렇게 보고 싶네요. 이렇게 좀 밀려서 조정받고 올라가는, 즉 리가켄 바이오의 박스권 돌파 이후에 밀렸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유한양행은 지금 종목군들이 어렵다라는 느낌은요, 다 이 꼭대기에 있어요. 지금은 매수로 못 들어가죠. 유한양행도 그냥 지켜보고, 오스코텍은 상대적으로 유한양행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간 상태에서 최근에 수급이 그나마 좀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기관은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움직이는데요, 이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돌려 세우면 여 위에까지 보러 갈 가능성은 있겠다 라는 판단으로 눌림 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이제는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 자, 그리고 바이오다인 경구용이 아니라 자궁경부암 관련된 이 로열티 종목인데요, 추가적으로 빠져가지고 2만원대에서 좀 더 밀려주고 21선 근처에 붙으면 매수로 대응을 해볼 계획입니다. 오늘 노을이라는 종목이 이제 지난번 WHO에서 3대 장비로 선정됐다라는 거 이외에 이 인도네시아의 혈액 분석 솔루션 마이랩 BCM을 공급하는데, 이 공급하는 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선진국에서도 이런 요구가 빗발친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폭등을 장중에 한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거의 상한가 한번 갔었는데요, 저도 이거 매매는 좀 했었는데 중간에 먹고 한번 손절하고 여기서 들어가서 손절한 거 복구하고 걸어놓은 게 체결이 됐는데, 운 좋게 뭐 시간 외에서 뭐 한 3%대 두 번째 타이밍에 그냥 일단 전략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3.3% 정도로 매도를 잘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눌릴 때는 이 종목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흐름인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닥에서 초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재료가 터졌다라는 거. 근데 그 재료의 사이즈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배팅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대하제약도 오늘까지 끌고 오면서 저는 이거를 이 구간에서는 다 매도 사인을 좀 냈는데요, 이렇게 매도가 됐다라고 해야 되나, 끌고 오면서 잘 매도는 했네요. 거의 고점에서 40 몇 프로대 42% 정도 해서 잘 매도는 하고 나왔고요. 뭐 내일 이제 3일선을 타고 가면서 뭐 이렇게 끌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은 투매가 나오면은 이 종목은 좀 지켜볼 계획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재료가 나쁘지 않고 이 매집의 기간도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조금 잘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뭐 제닉이라는 종목하고 사실은 비교할 건 안 되는데, 제닉도 엄청난 종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일가였는데요, 여기까지가 단일가 거래로 폭등을 했는데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폭등의 느낌이 좀 나는 종목이라, 대하제약이 그런 종목이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볼 생각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목은 워낙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관점의 차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2차 전지 반도체 이야기했고, 화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화신 제가 이거는 매도를 잡는다, 목표 주가를 11,500원으로 좀 잡아놨었는데 거기까지는 좀 가지 않아서 그 중간에 좀 나렸고요. 이런 것도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항상 갭을 기반으로 많이 합니다. 갭과 이런 저항권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 중간에서는 매수로 들어간 사람은 자살행위고 매도로 대응해야 되고, 떨어지게 되면 또 여기에 갭이 하나 존재하죠. 이런 갭들, 의미 있는 구간은 항상 갭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해도 됩니다. 시계열 상에서는 아직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니까 내일 좀 빠져도 다시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내일도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해서 잘 나눠서 매도를 같이 했고요.
이거는 잘 나와서 매도를 잘 하고 나왔고 2차 전지 종목군들 좀 봐보면 지금은 뭐 제약바이오가 워낙 많아서 사실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만 리뷰를 해도 사실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솔직히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제약바이오는 이 상승 강화 패턴에서 이제 이 폭등 그 다음에 이 포모 현상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 하다가는 골로 갈 수 있고 잘못해서 2차 전지는 바닥 탈출형 섹터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LNF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준봉 있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10만원대. 에코앤드림도 사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하다가 21선을 깰 수도 있죠. 깨게 되면 이 추세 하단에서 종목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오늘 전환선 기준선에서 21선에서 지지를 받는데요.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떨어지면은 이 하단에 내려오면 분할로 매수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LG엔솔도 잘 버텨주는데 대형주라 이렇게 있다가 한 번 정도 더 내려오기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최대한 싸게 사두면 괜찮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봐볼 작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력 인프라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그간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변압기,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뭐 전력 회사 등이 매우 강한 흐름 보였는데, 오랜만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를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분기 실적으로 보면 이 전선 변압기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 같은 경우가 대형 변압기가 좀 약하죠. 배전 전문 회사인데 이 회사 일단은 대형 변압기 3위 회사고 2위인 효성중공업. 근데 사실은 효성중공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이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신고가를 칠 수 있는 거는 효성중공업이 더 빨라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LS는 좀 무겁고, 그 다음에 이 전선 쪽 가온전선하고 대한전선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해서 종목군들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뭐 그거 말고도 뭐 잡다한 종목군들 매매한 건 있는데 사실 큰 의미 부여하기가 좀 어려워서 뭐 맥스트 좀 올라올 때 매매하고 스페코 좀 매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스페코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지금 묘하죠. 빅텍하고 스페코는 관심 종목에 좀 등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과 이렇게 또 적대적으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게 또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이게 이제 조정을 3년을 받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약간의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지켜봐야 되고, 아이센스도 제가 많이 좋아했던 종목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바닥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 21,000원하고 22,000원 사이에서는 다 매도를 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사실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언급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